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때 자신에 대한 제명 시나리오가 가동될 것 같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28일로 예정됐던 윤리위를 앞당겨 열 수 있다는 거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도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를 꾸렸죠. 이 전 대표는 배후설을 제기했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힌트도 던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어제 3차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이 있었죠. 조금 넉넉해진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선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비결은 고봉의 힘이었습니다. 소위 촌에 내려가 있으면은 어르신들이 아침밥 안 먹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그 옛날에 뭐 사회 불만 있냐 뭐 이런 것처럼 밥을 왜 안 먹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끼를 꾹꾹 눌러 담은 밥으로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요즘 부친의 고향인 경북 칠곡에 머물고 있죠. 뜻하지 않은 삼식이 생활에 몸이 2kg 정도 불었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의 통통해진 모습, 유독 눈에 거슬렸던 분도 있었습니다. 전여옥 전 의원인데요. 이런 독설을 날렸습니다. 점점 외모는 김정은을 닮아갑니다. 그런데 하는 짓은 이재명을 꼭 닮아갑니다. 경기도지사 당선 후 볼장 다 봤다며 이재명이 생방 중에 이어폰을 빼버리던 그 오만. 똑같습니다. 어제 법원 앞 상당히 소란스러웠죠. 이 전 대표가 JTBC 히든싱어의 시그니처 포즈 쉿까지 선보였는데요. 바로 이 장면을 문제 삼은 겁니다. 두 번째 신문 역시 직접 출석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만 저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좀 하면은 잠깐. 예. 저 조용히 좀 하면 좀 시끄러워가지고. 사실 전 의원이 꼬집고 싶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달리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죠. 내일 출석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 전 대표가 갑자기 합의된 날짜가 아니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전 대표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변호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처분 일정과 섞이지 않게만 하고 나는 수사에 응할 것이다. 변호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경찰도 모른대요. 어떻게 16일이란 날짜가 흘러갔는지. 4차 가처분 신문 기일 28일로 예정이 돼 있죠. 이 전 대표는 본인이 직접 변론을 준비 중인데요. 법리 다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28일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예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경찰 기소, 윤리 징계, 출당 제명이란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를 당에서 쫓아내 가처분 신청의 자격 자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전 전 의원은 경찰이 기소 의견을 낼까 봐 찜찜해서 출석을 연기한 거다 주장을 했죠.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정말 억울하다면 출석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럴수록 좀 빨리 일을 매듭 짓는 이 방향으로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경찰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나왔는데 징계, 예전에 징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징계 무효 소송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 전 대표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여권 인사들은 기소를 확신하는 분위기죠. 본인들이 생각했던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길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이 전 대표는 신문 기일 전에 이들이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요. 당초 28일 예정된 윤리위 앞당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참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행일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해외 가셨을 때, 왜냐 무슨 일이 터져도 그 용산 가가지고 마이크 들이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을 노릴 것이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징계 사유, 이른바 강아지를 빗댄 표현들이죠. 개고기, 양두구역,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 당의 그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촌철 살인 그러면 살인한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달려들 사람들이에요 지금. 일종에서 결의까지 한 내용이지만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는 사안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을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되는데 네. 자기들의 그 무리들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거나 왕따시키거나 제명시키는 것은 네. 자유 발언 말을 하면 안 되지요. 네. 그게 바로 독재입니다. 독재.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대치 상황, 결국 이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불편한 관계 때문인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원인을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윤석열이란 인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처음 정치 선언할 당시 정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20여 명과 함께 자리를 함께 했었죠. 정치의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뜻깊은 자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 정말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좌진석 우성동이란 말도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전 대표가 이를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겁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정 비대위원장을 거들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당을 위기에 빠뜨리고 개인적인 주장만 계속하고 심지어는 당의 어떤 그 후보에 대해서는 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사실 굉장히 좀 옆에서 보기가 힘들었고. 이 전 대표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건데요. 이 XX, 저 XX 소리를 들어가며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이야기도 꺼내 들었는데요. 새로운 버전도 선보였습니다. 뭐뭐뭐 할 뭐뭐. 뭐뭐뭐 할 뭐. 네. 뭐뭐. 아 뭐뭐뭐 할 뭐뭐. 네. 뭐뭐뭐 할 XX. 이 빈칸 속의 말, 어떤 단어일까 사뭇 궁금한데요. 백반장이 공식 인증한 빈칸 채우기의 달인이죠. 국가, 국장, 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시원하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국가는 뭐예요, 국가? 네, 국장. 유 실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딱 떠오르는 말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 방송 심의에 바로 걸릴 게 확실시됩니다. 아무래도 도멘토가 저를 보내기 위한 함정 아니에요, 그렇죠? 네, 빨간 의자 늘 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이게 음모냐 이 부분은 제가 노코멘트 하겠는데요. 다만 이 아이디어 저 빨간 의자 얘기한 유정화 실장이 저한테 해준 거다라는 건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빈칸 채우기는 정의원분들의 상상에 맡기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전 대표는 이른바 이준석 죽이기 이딴 비대위 출범에 배우론도 제기를 했었죠. 독전강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앞에 1열 비대위원 쓰러지니까 또 2열 비대위원 가는 거예요 지금. 그 기관총을 누가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안 나가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독전관이 누구냐? 보인다 안 보인다 입씨름도 벌어졌습니다. 근데 뭐 헛것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안 보이는 거는 원래 동화에 있잖아요. 동화에 보면은 그 벌거숭이 임금님. 벌거숭이 임금님. 이 역시 누구인지는 정의원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19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죠.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합의 추대하자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복수가 출마하면 경선이다. 원칙론만 제시를 했습니다. 복수의 원내대표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이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그건 표대결로 가야 되는 것이 온당하고 상식적이다. 그런데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인사가 없었죠.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에서 가름말을 타주지 않아서 의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다른 입장이나 이런 거를 먼저 안 주셔서 정리가 좀 안 된다 이런. 더 좋은 일 아닙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일일이 일을 다 줘가지고 당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원내대표를 뽑고 하는 이런 일까지 개입할 수가 있나요? 네.
보다 못해 이런 이색 출마 선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도 출마 안 하면 제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용산이 눈치 본다. 그거는 뭐 다소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네. 진짜 아무도 안 하게 되면 그건 진짜 눈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눈치 보기를 끝낸 걸까요? 이용호 의원이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런 유심은 서너 분이 만들어낸 없는 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대로 된 정당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무슨 라면 가게도 알고 라면 가게도 아닌데 누구를 팔고 이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의원이 경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주호영 추대로는 사실상 무산이 됐는데요. 출사표인 듯 출사표 아닌 출사표를 던졌던 이분도 경선에 도전할 듯 싶습니다. 추대론이 어떤 당이 총의를 모을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느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네. 저도 그에 따라서 처신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추대로는 무산이 됐지만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경선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주 전 위원장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일단 말을 아꼈는데요. 당내 일부에선 원내대표 도전은 양심의 문제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그 도의적 양심 왜 혼자 다 그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됩니까? 지난번 비대위원장도 하셨잖아요. 아직 도전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원내대표 후보군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죠. 윤상현 의원은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미루자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또다시 인용된다면 새 원내대표는 전당대회까지 당대표 직무 대행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과조차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최종 심문은 2주 후인 28일입니다. 일단 가처분 쳇바퀴부터 벗어난 뒤 정치를 통해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합니다. 윤 의원의 경선 연기론, 첫 출사표를 던진 이용호 의원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경험이 많은 분을 원내대표로 다시 세우자고 하는 것은 저는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까지 임기가 딱 5일 남았죠. 권성동 원내대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지금 일주일 더 하는 것도 지옥 같다는 겁니다.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고 사람 좋다는 평가를 받았던 평의원 시절로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헤어나올 수 없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매력 포인트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요. 사람이 좋으세요. 인간적으로 괜찮은 분이에요. 그럼요. 아니